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원입니다. 자, 2021년도가 왔습니다. 자, 이 부동산 규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이슈들이 있어요. 뭘 알아야 피해가고 조심해야 할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청약편을 먼저 살펴보면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로또나 다름이 없죠. 현재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공분양일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있고요. 또 공공택지 내에서 민간 분양이나 또 민간택지 내에서 민간 분양은 청약 당첨 후에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전세를 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거주 기간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즉 분양하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앞으로 의무 거주 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앞으로 전세 줄 생각하지 말고 실거주만 하라는 뜻이죠. 자, 투자는 하지마, 이제 거주만 해 라는 거겠죠. 자, 예전에는 이 잔금 치를 때 전세 놓고 전세금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안 되니 계획을 잘 세워서 잔금 마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소득 기준 완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 또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 나머지 25%는 120% 이하면 시청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 기준을 유지하고요. 나머지 30%는 공공에서는 130%, 민영에서는 140%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표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죠.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은 130% 이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공공은 130% 이하, 민영은 160% 이하로 완화가 됩니다. 청약이 가능한 세대가 늘어나니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겠죠. 자, 세 번째, 자, 분양권 주택수 포함.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세금 편이에요. 자, 1월부터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 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자,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았죠. 자, 2021년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자, 하지만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취득한 분양권이 해당이 될까요? 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고요. 또 그 전에 취득했던 분양권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양도세. 양도세가 또 중요합니다. 양도세. 자, 1월 1일부터 자, 최고 세율 기존의 42%에서 45%로 오르게 되는데요. 자, 현재는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시에 42% 최고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2021년에는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이 됩니다. 자, 따라서 최고 세율 45%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자, 현재는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서 최종 1주택자가 되어서 해당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주택 취득일로 따졌었는데요. 자, 한마디로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서 비과세를 받았던 것이에요. 자, 하지만 2021년도부터는 바뀝니다. 자,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에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A, B, C 순서대로 취득한 주택이 있어요. 자, A를 팔고 B와 C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B도 팔았어요. 자, 예전에는 이 C만 남았을 때 C가 이미 취득한 지 2년이 되었다고 하면 B를 팔고 C도 바로 팔아도 됐었는데 자,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 상태에서 팔아야 비과세가 되니 B를 팔고 최종 C주택만 남은 날 한마디로 B를 판 날이죠. 자,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서 C를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단 일시적 2주택
이게 얘기가 많은데요. 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상관이 없어요. 다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2021년 6월부터 양도세율이 바뀌게 됩니다. 자, 2021년 6월부터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주택과 똑같이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자, 현재는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서 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을 했는데요. 자, 2021년 6월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자, 지역에 상관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지역과는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할 때는 70%, 그 외에는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죠. 현재는 기본 세율에 더해서 2주택자는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플러스 20%를 중과했는데요. 자,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20%, 3주택은 30%로 인상이 됩니다. 자, 이게 타격이 크죠. 자,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곳 3억 이상 올랐죠. 자, 3억이면 양도세 구간이 40%. 여기에 조정지역 2주택자라면 2021년 6월부터는 20% 중과 적용이 되어서 무려 60%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아, 참 해도 너무하죠. 자, 그럼 6월 전에 팔 때 이게 계약일 기준일까요? 잔금일 기준일까요? 자, 정답은 등기 접수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에서 빠른 날 기준이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자, 6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 2020년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자, 보유 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었는데요. 자,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기간도 따집니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인데요. 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해서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1월부터 실수요 1주택자 중에서 고령자 이 세 공제율도 이 구간별로 10%씩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이 돼서요. 자,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게 될 예정입니다. 자, 8번째 종부세입니다. 자, 2021년 1월부터 종부세 세율도 인상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미리 예고를 했었죠. 자,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에 자, 과세 표준 구간별로 0.1에서 0.3% 인상이 되고요. 또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0.6에서 2.8%까지 인상이 됩니다. 자,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자, 개인 최고 세율을 적용해서요. 2주택자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이 됩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이것도 중요하죠. 주택 공시가격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도 2020년 90%에서 2021년 95%로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세금만 늘어나게 생겼습니다. 자, 9번째 법인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 자,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추가 세율 인상이 되는데요. 자, 기숙사 같은 사원형 주택은 제외고요.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 기본 법인 세율 10에서 25%, 여기에 추가 세율 10%를 더해서 2021년부터는 추가 세율 20%로 인상이 됩니다. 자, 또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도 붙었죠. 자, 분양 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거주 연속으로 쭉 2년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2년 합산 요건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20년을 혼란으로 만들어 놓은 임대차 3법. 그 중에 하나죠.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한마디로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자, 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가 부여가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고, 자, 아무튼 엄청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네요. 자, 참고로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이 될까요? 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는 제외가 됐었는데요.
결국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도에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는 희대에 남을 만한 살다가 별일을 다 겪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다들 마음이 편치 않은 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집값이나 정책에서 혼란스러움 속에 한 해가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어수선해지니 각종 규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좀 더 면밀하고 계획적으로 부동산을 접근해 올 때가 된 것 같죠. 헷갈리는 것은 꼭꼭 집어주고 꼭 알아야 할 것은 재미있게 부동산 공부 계속해 보자고요. 여러분 2021년도에도 저 미세스머니와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도 미세스머니 덕분에 2021년도 부동산 이야기가 기대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